태풍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KBS는 현장 취재팀이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서 재난 상황을 전달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실내나 안전한 곳에서 취재팀을 방송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마이삭의 특징과 또 그 태풍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최우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같은 재해 상황에서 참 바쁘시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태풍 마이삭을 지난 2003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큰 재난상에 아마 역대 2위의 피해였다고 기억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매미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태풍의 특징적인 면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현재 태풍은 중심 기압이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되고요. 네. 초속 40 미터 정도의 강한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안에 인접해서 지금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강한 집중호우와 바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mm 이상의 비가 지금 내렸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양 서쪽에서도 이미 많이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번 태풍이 얼마나 센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우리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비롯해서 첨단 장비와 첨단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 자체를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로 예측이 이제 우리 기상청의 경로 예측이 이제 맞았던 거죠. 그런데 왜 일본 쪽으로 가지 않고 직진해서 우리나라로 북진해 왔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과거의 태풍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태풍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네네. 쪽으로 가는. 예, 근데 지금은 이례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태풍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북향을. 예, 북향을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지금 동쪽이죠. 동쪽에 네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될수록 국내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대 2위의 지금 태풍 매미가 역대 2위의 피해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여수 쪽으로 상륙한 2002년도의 태풍 루사가 역대 1위의 피해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요. 점점점 이쪽에 전라도 쪽으로 상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 경로를 따라서 피해의 빈도 내지 강도도 좀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은요, 이제 밤새 우리나라를 이제 벗어날 것으로.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오늘 아침 정도면. 오늘 아침 6, 7시 정도. 예. 6, 7시요? 예.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야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지 야간 피해인데.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네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해안가는 지금 벌써 해수 범람이나 높은 파도가 지금 일고 있고요. 특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네. 야간에 산간 계곡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곡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나 주택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한 바람으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나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간판이나 옥외 시설물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도 굉장히 주의를 지금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류표를 보면 순간 초속 44m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전복될 수도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방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흔히 이제 민간에 알려진 대로 젖은 신문지를 이렇게 창문에 붙인다든지 네. 하는 뭐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창문에요. 예. 창문에. 네. 예, 유리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예. 이제 강풍이 불면 창문과 창문 틀 사이가 이격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흔들리면서 창문 틀에서 창문이 이제 이탈이 되면서 창문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그 이격된 부분에 신문지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예. 이격 부분을 없애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신문지나 이런 걸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충전재라고 하나요? 접착제처럼 그 실리콘으로 그 네네. 창문 틀과 창문을 이어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기도 거죠? 그렇고요. 예. 창문이 고정되어 있는 그 창문 틀 있지 않습니까? 창문 틀. 창문이 이동하는 그 창문 틀. 예. 거기도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매미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진로로 볼 때 북상해온 태풍들과 이제 어떤 유사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매미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9호 태풍 마이삭과 닮아 있는 태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지금 유사한 그 경로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건 2003년도 태풍 매미고요. 네네. 지금 현재 남해안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제, 마산, 부산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태풍 차바도 강도면에서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이 있는데요. 애초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태풍 마이삭이 부산과 거제도 사이로 상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앞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20분과 30분 사이에 부산에 태풍이 상륙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분에서 30분 후에 부산 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기상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이제 전범줄 전례들 좀 보죠. 유사한 이번 태풍과 유사한 유형의 태풍들을 봤을 때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풍 매미가 제주도에서 네. 초속 60m로 기록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예. 그 경남 남해 지역에 450mm의 비를 내려서 인명피해가 131명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게 시간당 450mm입니다. 아닙니다. 그 하루 정도에 하루에? 예. 예. 그리고 그 인명피해가 131명, 네. 재산피해가 4조 2천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해서 역대 2위의 그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 한 시간당 130mm 이상이 내리면서 울산에서만 3명이 사망을 하고 전국적으로 2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네.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걱정되는 것은 긴 장마에 지금 기록적인 장마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다가 태풍 바비도 지나갔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9호 태풍까지 덮쳤으니 집안이 그동안에 많이 연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산사태도 염려되고요. 어떤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많이 이미 물을 머금고 있고 예. 또 집안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출 강우량이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분 뒤에 지금 상륙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해안가에 해일 범람 피해가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일이요? 네. 최 박사께서는 재해 현장에 이제 현장 조사 경험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해안가 피해에 대한 아까의 이 얘기와 이제 좀 공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2003년도에 제가 현장 조사를 갔다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마산의 서항부두와 어시장에 해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항부두의 원목들이 해일로 인해서 이제 떠서
그 시가지까지 시가지까지 이동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 시가지의 상가들의 지하 공간이 침수가 되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헤일고가 제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2m 이상, 한 2.5에서 3m 정도의 헤일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가 특히 추석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부산의 신항만의 그 크레인, 항만 크레인, 그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그 커다란 그 크레인이 전도가 되었고요. 네. 거제도에서는 송전 철탑이 전도가 돼서 그 정전 피해가 발생시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6년도 태풍 차바 때는 부산의 해운대구의 마린시티가 그 침수가 되는 헤일로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그 천문 현상에 의해서 1년 중에 가장 그 바다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그 표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대족인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죠. 그, 이른바, 이제 헤일이나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최우정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